생생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책 전문가를 찾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귀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정책 전문가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2탄으로 전국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이시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계신 분을 만나러 이곳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가보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 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제 장석호이고요. 현재 이제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제 간단한 이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이죠. 거기서 휴먼 로봇 센터에서 그 로봇을 휴먼 로봇 1세대로서 로봇을 원격 조종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 요즘에 암호화폐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전자화폐 우리나라 또 1세대로서 한 10년 동안 전자화폐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 또 금융 쪽과 맞닿아 있게 되어서요. 그 다음에 다음 10년은 이제 BC카드 금융업으로 가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핀테크가 좀 많이 그 용어가 우리가 좀 친숙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예전에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거 아마 기억에 좀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런 1세대로서 또 역할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회사 BC카드에서 이제 연구소장까지 좀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빅데이터 센터가 좀 만들어지면서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장으로서 또 한 3년 또 일을 했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에서 이제 초기에 좀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주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 디지털 센터는 이제 IT 관계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전문 기관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이제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IT 산업도 있는데, 그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또 빅데이터 팀이 별도로 또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디지털 융합센터의 빅데이터 팀은 이제 제주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또 저희가 도 대행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빅데이터하고 AI에는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요. AI 이제 서비스 그런 개발 또 그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 지원하는 업무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장석호 센터장님 하시면 저희 서귀포시 뉴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네. 저희 뉴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이데이터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관광을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은 무엇인가요? 네, 그 마이데이터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역시 그랬고, 좀 앞으로 좀 더 핫한 그 IT 영역에서 이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데이터 산업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마이데이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올해 8월 달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이제 그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뭐 데이터가 있고 마이데이터가 있으면은 나의 데이터인 개인 데이터인 마이데이터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드리면 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데이터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 보통 데이터,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뭐가 있지? 라고 싶기도 한데요.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한 통신료, 예.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몇 장이 있는데, 여러 장이 있는데 각 신용카드별로 사용한 내역,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각 내역,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얼마, 예.
어떤 약국에서 뭐 몇천 원 이런 데 소비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 학원 결제. 또 이번 달에 보험을 자동이체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얼마 해서 뭐 원금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런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 남긴 데이터들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활용 동의를 하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 합해져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업자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남긴 그런 대기업들이 다 이제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는데 마이데이터 이제 제도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동의만 하면 그 기업은 무조건 보험회사도 신용카드도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데이터가 한 곳에 집적이 되어서 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뭐 10년간 재무 설계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달에 가계부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서비스가 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마이데이터 산업과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관광 트렌드가 이제 예전에 집단 관광이 이제 중국인도 그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집단 관광이었는데 개인 관광이 2015년, 16년부터 이제 개인 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개인 관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개인 관광을, FAT 관광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이제 관광 사업자가 이제 그런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이제 테마별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성에 맞는 사람을 알고 특성에 맞는 사람한테 좋은 추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고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는 그 추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지금보다도 관광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이데이터 산업을 관광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광 말고도 사실 관광은 일부분이고요. 이제 제주도가 이제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사실 마이데이터가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금융 영역입니다. 예. 모두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이 이제 개인이 보통 이제 하는 경제적 활동의 대부분이 뭐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뭐 카드를 쓴다든가 뭐 통신비를 납부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출과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지금 근거를 갖도록 이제 입법화되고 이제 올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좀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공인인증서를 갖다 제출을 하면 그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신한카드, BC카드, 뭐 또 우리은행, 뭐 KB은행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요. 그것들 정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당신의 소비는 이렇습니다. 외식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향후 뭐 필요한 금액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설계를 하시죠.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소급해서 이미 활성화가 되었던 영역이어서
금융 영역에서의 마이데이터가 가장 선두적으로 좀 앞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또 한 부분은 이제 의료 분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서로 의료기관 간에 공유가 안 되도록 법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아예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공유가 된다면 다시 뭐 MRI를 찍는다든가 이런 불편함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어떤 건강 관리나 그런 유리한 면이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또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사실은 뭐 수술 내역, 뭐 임상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신약을 개발할 수 있어서 의료 개인 정보에 너무너무 큰 관심이 있고 그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제약회사에 팔면 지금 의료로 만들어내는 매출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금융과 의료 영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사실은 이제 마이데이터가 영역별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저희 제주도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관광업이니까요. 관광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광 1번지로서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또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 보면은 서식을 쓴데 또 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동의만 한다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저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하는 분한테 들은 부분이, 저소득층이 이제 뭐 가스비라든지 또 전기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역별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를 해서 행정 마이데이터라고 영역을 좀 붙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취약층들이 일괄적으로 관계된 부분에 다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 분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서도 그런 쪽으로 행정 빅데이터, 마이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면 뭐 민원인들에 대해서 또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네,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센터장님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센터장님은 또 빅데이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서귀포시에서도 1인 취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력량, 통신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상과 다른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서귀포시 관내 1천여 농가의 만감류 실제 재배 기술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추진할 때 분석이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댐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년째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까지는 이제 왔는데요. 활용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AI 서비스를 그 영역별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건 우리가 듣기 좀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제주도, 뭐 서귀포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응용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많은 것을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드리면, 농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AI 서비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 활용에 대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교통, 쓰레기, 안전 분야 등 시민 생활과 좀 밀접한 분야 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교통 문제, 좀 주차 문제, 제주도에서 정말 심각하죠. 예. 뭐 서귀포는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교통의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구도심을 뭐 재설계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법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좀 똑같이 구현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교통의 흐름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제를 뉴딜 과제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서귀포의 그 특별한 어떤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슈로 삼아서 거기에 디지털 트윈을 저희가 모델을 도입을 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1차적으로 좀 해보게 되고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도 전체에서 우리 제주도는 쓰레기를 사실은 좀 관리하는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클린하우스를 좀 한 사례도 있고 앞서 있긴 합니다만, 한 부분 좀 한 가지 더 욕심을 저희가 낸다면, 이 쓰레기가 양이 단계별로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은 잘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잘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AI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쓰레기 분류도 하고 쓰레기를 정확히 계량하는 그런 기술이 좀 저희가 갖출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제화를 한다면 뭐 소기에 저희가 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4차 산업은 뭐 단순히 어떤 기술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AI, 드론, 로봇, 이런 기술 요소를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다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현재의 산업을 좀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것을 저희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좀 파괴적인 그런 활동을 좀 저희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불의 발견이라든지 뭐 수레바퀴의 발견, 증기기관, 또 디지털, 이런 것들이 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것들이어서 우리가 그 단계별로 그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AI,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산업 파괴적인 부분이어서 AI 서비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저도 관광업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경쟁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생기면서 산업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기존의 그 은행과 또 새로운 개인을 아는 어떤 금융 서비스 하는 그 회사들의 차이. 그래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지금 뭐 카카오네, 네이버 또는 뱅크샐러드, 토스 이런 것에 밀리면서 이게 전체적인 그 뭐 시총 가치 같은 것도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 이런 굴뚝 산업이 이제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파괴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런 산업 파괴적인 것들의 기술 요소를 보게 되면 역시 빅데이터, AI, 로봇 이런 AI 중심의 어떤 것이어서 전방위적으로 특히 이제 관광업, 금융업, 의료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그 차이는 계속 나고 벌어져서 결국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사업 외에 AI나 IoT,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서귀포시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역시 뭐 제주도 특히 이제 서귀포에서는 농수축산 1차 산업하고 관광 산업이 주력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서 주제를 찾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그 주제를 발굴해야만 사실은 정부의 과제 같은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 제주도 특화적인 어떤 주력 산업과 이제 관련 지어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과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력을 가지고 실행하려면 주력 산업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차 산업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또 서귀포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컨텐츠화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뭐 서귀포시의 행정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한다든지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 메타버스는 그 메타라는 단어와 뭐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 세계 말고 또 하나의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 활동은 여러 활동을 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데요. 사회활동, 또 문화활동,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그 안에서 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게임적인 요소를 저희가 1차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상 공간에서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게임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무시해 버리기에는요 너무 큰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경제적 활동 같은 것을 그 고려할 때 아주 큰 그 안에 새로운 산업이 숨어 있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네. 제주 테크노파크와 협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뭐 연구 기관은 아니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그 이슈를 제주도에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까, 또는 제주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부분도 있고 또 교육을 대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대행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영역의 컨설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연령별, 소득별 디지털 격차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연령별, 소득별로 사실은 이제 디지털 격차가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주도 지역에서도 이제 거점별로 해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를 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할 때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강사로서 좀 지원을 하게 해서 좀 정기적으로 많은 그 횟수의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역의 그 젊은이들이 이것을 직업으로서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만들어낸다면, 그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면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의 젊은 강사를 채용을 해서 이제 소득별, 연령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것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제주도는 별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지역별로 뭐 큰 시도 아니고 마을 단위별로 IT 교육을 하게끔 정책은 잘 만들어 놓아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좋은 강사가 이게 뭐 어떤 서울에 있는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에 의해서 이제 강사가 내려와서 뭐 계속 바뀌는 강사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이제 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강사로서 역량을 구비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디지털 배움터 강사를 하는 사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의 주력 산업은 관광산업과 농업, 1차 산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귀포시가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들어간 이후에 다 포스트 코로나인 건지,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상황인 건지, 저는 오히려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한 가지 생각되는 부분은 폭발적인 그 제주 여행에 대한 수요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제주 관광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종 때문에 해외여행을 극히 자제할 거여서, 지금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 이전보다 관광 수요가 지금 더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100만 명이 넘었고, 지금 5월 달 아직 통계는 안 잡혔는데 훨씬 더 상회하는 저희가 관광객 수요를 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백신을 전 국민이 맞게 되는 한 가을이나 뭐 한 12월, 11월쯤 되면은 그거에 뭐 배 이상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민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기 때문에 관광은 이제 즐기고 싶은데 갈 데는 없으니까 제주도 이제 더 많이 오시는 거죠. 저희는 이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 관광업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수요가 달라졌거든요. 단체 여행에서 개인 여행, 개인도 아주 세분화된 초개인화 여행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테마를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그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천 엔진을 좀 개발을 해서 그 관광산업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뭐 독감과 같이 계속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비대면 시대에 좀 적합한 관광, 저희가 메타버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귀포에 좋은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오프라인에 있지만 온라인도 준비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주 관광 자원, 또 서귀포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백신 접종 이후에 저희가 폭발적인 관광 수요를 수용을 하고 또 도약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석호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주도는 그 여러 가지 그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좀 준비를 하는 자치단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광역 단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먼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정비를 한 다음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4차 산업이라는 이제 단어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AI 서비스를 하는 단계가 진정한 4차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또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IT 관점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접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취사 선택해서 제주도의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부분을 잘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또 다른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제주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같이 한번 열심히 저희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발굴 프로젝트 생생 인터뷰.